있어. 다만 해당 연도 부가세액이 얼마야? 20만 원 이하. 그러면 한꺼번에 7월 달에 부가 징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강행 규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20만 원 이하여도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2분의 1씩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어쨌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2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수시부가 징수 나오죠. 누락이 되거나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납세지는 볼 게 없죠. 지방세는 사람 중심, 물건 중심, 물건 중심이라고 했죠. 세금 무조건 어떠네요. 물건의 소재치. 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4번 징수 방법, 보통 징수.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은 안 했지만 여기서 만약에 얘가 가산세라는 게 부과된다 안 된다. 재산세는 절대로 가산세란 말이 없습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를 안 했을 때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있어요? 가산금 제도가 있는 거지. 가산세는 세죠.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신고납부 안 했을 때 붙는 거고 보통징수 고지서가 나갔는데 돈을 안 내면 여러분 세금고지서에 보면 고지서에 금액이 두 개 써 있다고 했잖아요. 납기 내금액과 후금액. 그 후금액이 요게 붙은 거예요. 가산금. 3%. 요걸 연체이자 성격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서가 나갔을 때 붙는 건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문제도 풀 때도 얘기하겠지만 재산세 문제 풀 때 가산세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이건 절대 없다. 오로지 가산금. 근데 이 가산금 제도는 우리가 배운 조세 5개 중에 이 용어는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종합부동산세도 보통징수잖아요. 그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걔는 가산금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걔네들은 나중에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게 지금 좀 복잡해요. 이 가산금 제도가 원래 폐지가 되려다가 폐지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통폐합되고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좀 공부 되시면 설명할 거예요. 배경을.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산금이란 용어는 어디에서만 쓴다? 재산세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재산세에서만. 그죠? 지방세만 가산금 제도가, 국세는 가산금 제도가 없어요. 걔는 통폐합돼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발부 나오죠?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을 해야 되고. 그 3번에 재산세, 고지세, 병기된 조세라고 나와 있잖아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으면 나란히 저거 고지할 수 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볼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물납을 보겠습니다. 자, 물납은 세금을 뭘로 낸다는 얘기야? 말 그대로 물건으로 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데 무조건 네가 알아서 내라. 뭐 10만 원 나왔는데 물건으로 내라. 10만 원짜리를 물납한대. 그럼 1억짜리 부동산 갖다 주고 뭐라고 그래요? 10만 원 제하고 잔돈 거슬러 줘. 잔돈. 잔돈 뭘로 거슬러 줘? 잔돈이니까 돈으로 거슬러 줘. 그럼 물납하는 게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준이 있어요. 금액 기준 얼마? 1,000만 원이 초과가 되었을 때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현찰 1,000이 아니라 재산세가 1,000만 원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재산세 물납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아니 재산세를 1,000만 원 넘게 내는 사람이 만약 재산세 1,500만 원 나왔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1,500만 원 내는 사람이 현금이 없어가지고 그걸 물납하겠어요? 귀찮아서도 안 하죠. 안 하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얘 말고요.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도 물납이 됐었거든요. 근데 걔는 폐지를 했어요. 왜 폐지했겠어요? 물납하는 사람 없으니까 폐지를 했겠지. 그럼 재산세가 살아있네? 없다고 했잖아. 얘는 폐지를 안 했어요. 왜? 얘는 내놓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내놓은 자식이에요. 그 국세만 걔들은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국세니까 양도세, 종부세를 폐지를 했는데 그럼 같이 누구도 폐지했어요. 얘도 했어야지. 얘는 지방세잖아. 그러니까 얘는 신경 안 쓰는 거야. 아직도 있는 거 그냥 얘는 그냥 하는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시험에 또 잘 나와. 왜? 얘밖에 없으니까 내는 거야. 작년에 여러분 올해 말고 작년 시험에 이 물납이 정답이 2문제나 정답이었어요. 아주 쉬운 문제였죠. 종부세 하나 나오고 얘도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000만 원 초과됐을 때 되는데 자, 물납 요건은 일단 금액이 1,000이 초과됐을 때 그럼 1,000만 원이면 물납할 수 있다 없다. 딱 1,000이면 안 됩니다. 초과가 돼야 되니까 딱 1,000은 물납 안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물납을요 무조건 받아주면 안 되죠. 왜? 물건으로 내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 여러분이 만약에 A급, B급, C급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쳐봐. 그러면 뭘로 물납할 것 같아요? 그치, C급이지. 그럼 그런 거 받으면 은평구청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은평구청은 가능하면 A급을 받고 싶고 우리는 C급을 내고 싶죠.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는 걸 다 받아줄 수는 없으니까 신청을 하면 걔들이 판단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뭐 해준다? 통지를 한다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물납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청 우리가 하니까 납기 몇 일 전,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럼 되는 게 아니라 은평구청에서 확인해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줘요. 며칠 안에? 5일. 걔네 거는 5일. 근데 허가 나면 물납을 하면 되는데 불허가 날 수 있죠.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너 이거 말고 또 있지? 좀 좋은 걸로 가져와 봐. 그런 거죠. 그러면 불허가 나면 변경 신청.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거죠. 변경 신청이니까 며칠? 10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많이 하니까 별로 틀릴 일이 없는데 28회 때는요. 그 뒤로도 많이 나왔지만 28회 때 이 물납이 단독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때 당시 정답이 뭐였냐면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했어요.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고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땡. 틀렸지. 왜? 불허가 나면 한 번 더 변경 신청한 물납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정답으로 냈던 거죠. 보시고. 그 다음에 요것들 많이 나옵니다. 하나 나오면 자, 뭘 가지고 물납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 되는 건 아니죠. 아무거나 받지는 않겠죠. 대표적으로 재산세 대상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친한 친구가 헬리콥터 타고 다니는데 요새 신형 헬기 샀다고 신빙 샀다고 구형 헬기를 여러분 줬어. 탈 수 있어? 못하죠. 왜 못타요? 운전을 못해요. 일단 운전을 못하죠. 그리고 걔가 줬는데 앵꼬된 걸 줬어요. 그래서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 한번 시동 걸어보려고 한 달 월급 타가지고 기름을 넣었더니 눈금이 안 움직여요. 티도 안 나죠? 한 달 월급까지 티도 안 나. 그래서 2달치 넣었더니 살짝 움직인 것 같아요? 못하지. 그래서 할 수 없지. 뭐 이번 기회에 재산세 나왔길래 물납을 하기로 해서 어떻게 돼? 헬리콥터를 갖다 물납해야죠. 못하고 가잖아. 니 아까다 싫어가지고 은평구청에 간 거죠. 구청에 가서 마당에 매놓고 가서 뭐라 그래. 나 물납하러 왔어. 그랬더니 뭘로 할 건데? 마당에 내가 갖고 왔어. 어딘데? 마당에 매놨어. 나가봤더니 누가 가져갈까봐 매놨어. 이렇게 나무에다가 헬리콥터를. 받았다 쳐봐. 그걸 은평구청에서. 어떡할 거야? 구청이 타고 다녀? 구청장이? 그거 타고 다녀? 운전 누가 해? 일중 기사가? 안 되죠. 못 받는 거야. 걔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뭐만 돼? 부동산만 되는 거야. 부동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갔어. 또 오셨네요? 나 물납하려고. 지난번에 헬기 안 된다 했잖아. 알지. 부동산만 된다며. 그래. 부동산을 할 거야. 알았어요.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물어봐. 그 부동산 어디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뭐 한다 했어. 얘기는 안 하고 갑자기 노래를 해.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서하나 새들의 고향 독도 그 옆에 무인도로 하겠대. 그 자기 걸 이번에 샀대. 그걸로 안 돼. 받아 안 받아? 안 돼. 왜 그걸 받으면 확인이 안 되잖아. 확인하러 갔다가 담당 공무원 못 들어와. 그죠? 그리고 이 물납을 왜 받냐면요.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법에 물건으로 받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대신에 얘가 은평구청 이걸 받아가지고 뭐 할 건데? 팔 거거든요. 현금화 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자기 동네 걸 받아야 파악하기 싫고 매매가 되는 거지. 타 동네 건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종로구에 있는 부동산으로 옆에 있는 은평구에다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우리 동네 거만 받아. 우리 동네 거만. 우리 동네 거만 받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은평구다 물납하려면 은평구 거만 되고 종로구에서 물납하려면 종로구청 안에 있는 것만 물납이 됩니다. 옛날 시험에 이거 나올 때 그때 그거 나왔어요. 서울시 강남구고 경기도 성남에 부동산이 있대. 그럼 이때 경기도 성남시 세금 재산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하나여 물납이 가능하다. 맞지? 왜? 그 동네 거만 받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 질문을 이렇게 표현해요. 관할구역 내. 얘 관할구역이 어디겠어? 얘가 시군구세니까 시군구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어디?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그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은평구 안에서 물납하려면 은평구 안에 있는 뭐만 부동산만 된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시험에 어떤 식으로 많이 내는 거야?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하나요. 땡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틀린 거죠. 그리고 얘가 작년 시험 문제 2021년도 시험 문제 이걸 냈어요. 가격평가라죠. 자, 무슨 얘기야? 여러분 물납을 하시잖아. 그러면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잔돈 거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지금 시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시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키로당 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공시가격을 뭐라고 부른다겠죠? 시가 표준액이라고 불러요. 공시가격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시세가 10억 정도 해. 근데 이 공시가격이 7억짜리야. 지금 팔면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공시가격은 7억이야. 이걸로 물납을 해버리면 얼마로 친다는 얘기야? 7억. 물납하는 순간 3억 손해죠. 물납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한다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물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금 중에 물납 분납을 보통 하는 건 상속세입니다. 상속세가 물납이 되거든요. 근데 그 상속세는 우리가 안 배우잖아.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건희 그 회장 돌아가시고 나서 그쪽에 보면 다 뭐 돼 있어요. 그 지금 상속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십몇 조인데 그걸 무슨 수로 현금으로 내? 걔를 다 뭐예요? 물납하고 분납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금 내려고 막 삼성전자 주식 팔고 그 담보로 돈 빌리고 난리잖아요, 걔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상속세 뭐 세율 구조를 바꾸겠다 얘기는 맨날 나오는데 그게 받은 것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돌아가신 분 전체 상속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요. 상속세를. 얘가 누진세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10조야. 10명이 각자 받아 1조씩 계산하면 세율이 낮아지잖아요. 누진이니까. 근데 10조 전체를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고 그걸 나눠내는 거야. 그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죠. 증여세는 아니거든요. 증여세 받은 거 내거든. 그죠? 아버지가 10억짜리 재산을 3개를 갖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해? 자식한테 하나씩 줬어. 그럼 어떻게 돼? 받은 내 거 받은 것만 내거든요. 근데 상속세는 전체 상속인 돌아가신 분 있죠? 그분 전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온전계산해요. 거기다 누진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30억 초과되면 50%가 세금이에요. 30억 초과되는 금액 있죠? 50%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100억 받으면 상속 받으면 그냥 반절 낸다 하면 돼 세금을. 그러니까 무조건 50% 거의 뭐 내니까 지분이 50% 주는 거지. 그게 좀 무리가 있긴 있어요. 그런. 근데 그걸 좀 바꾸면 받은 것만 계산한다 그러면 세금이 많이 줄죠. 왜? 10조인데 받은 걸로 나누면 금액이 주니까 세율이 낮아지니까 확실히 누진이니까 부담이 덜 갈 수 있죠.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건 지들이 하는 거고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근데 이건 이제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 물납 부동산 평가는 시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시가는 그 시가 표준액 언제적 시가 표준액을 말하느냐 그런 거죠. 언제 기준으로 그런 거죠. 자, 재산세는요 무조건 언제를 기준으로 하니 저 법에 정해져 있다니까. 언제? 6월 1일이에요. 얘는 무조건 6월 1일이야 무슨 기준이.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해야 돼?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그러니까 물납을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럼 6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의 공시 가격을 가지고 물납 부동산 가격을 평가한다 그 얘기거든. 재산세는 근데 이날밖에 없거든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작년에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에 한다. 틀렸잖아. 이거 정답이었어요. 근데 얘가 그 전 몇 년 전에 기출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나왔냐면 물납 부동산 가격 평가는 12월 31일 현재 시가에 한다. 틀렸잖아. 이미 풀었던 문제예요. 이거는. 그 전에 기출을 풀기 때문에 이걸 안 풀고 한 명도 없거든. 몇 번씩 푸니까. 수업 시험에도 하고. 근데 그게 시험에 작년 시험에 이게 정답으로 냈어.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거든요. 항상 하는 얘기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건 난이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작년에 또 뭐 또 나왔냐면 종합부동산세 물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잖아. 물납은 얘만 된다고 했잖아. 작년 시험에 뭐라 나와? 종부세. 정답.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답이잖아. 그게 정답이라니까? 정답 옳은 걸 고르시었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 틀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틀린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인 거야. 그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제 강의 들으면 100점 못 맞아요. 제 강의를 들으면 100점, 세법은 16개 못 맞아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14개만, 저는 14개 못 맞아요. 제가 강의 들으면. 왜? 강의를 그렇게 안 해요. 14개 맞을 정도로 강의를 하지 않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죽어요. 그러면 제가 다 해야 돼요. 있는 거. 나오든 안 나오든 가능성은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공부 못 하는 거야. 양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낄 건 제껴요. 그냥 얘는 올해는 아닐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안 해요. 대신에 있는 것만 잘하면 돼. 그럼 올해도 말했잖아. 올해도 그거만 했으면 8개, 10개 맞았다니까, 무조건. 근데 막 공부 더 많이 한 사람이 거기서 뭐 멘붕 와가지고 다 실수해서 6개 맞고 5개 맞고 이러는 거야. 의미가 없어. 절대평가도 아니고 절대평가인데 왜 우리가 무리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공부하고 시간 맞춰하고 그 정도 맞으면 딱 좋은 거야. 세법 항상 8개, 10개가 목표니까 그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거야. 그죠? 내년 시험에 8개, 10개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물락은 이렇게 돼 있다. 밑에 건 볼 거 없고요. 뭐 교재는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그거 지금 뭐 있는 거니까 이거 1월 달에 할 때 자세히 읽으면서 할게요. 지금 들은 것만 잘 기억하시면 날짜는 외울 거 없죠. 우리 가는 건 10일, 걔네 가는 건 5일. 그 4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1000만원 초과될 때 물납이 되는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하나여 물납이 된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30일 때 나왔던 건데 이런 질문은 뭐 12시간만 나와요. 그냥 수시로. 그죠? 1000 초과되면 지자체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뭐 한다?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맞지? 이렇게 된 거죠. 그 전에도 많이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맞추면 되는 거죠. 자, 사실 얘는 물납도 중요하지만 분납이 더 중요합니다. 왜? 분납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왜? 이 분납은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종부세, 양도세도 분납이 됩니다. 물납은 재산세만 되지만 분납은 누구도 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도 되기 때문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거의 다 나와요. 자, 일단 분납은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거야? 나눠서. 그죠? 근데 금액은 얘도 있어요. 기준이 얼마? 250만 원을 초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250까지는 분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초과되었을 때만 분납이 가능하고 기간은 2개월이에요. 2개월. 자, 7월 16일부터 여기 납부 기간이에요. 2개월이죠? 그럼 언제야? 여기지. 그럼 7월 달에 세금 일부 내시고 나머지를 9월 30일까지 나머지 일부를 나눠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해. 네 편한 대로. 그럼 안 되죠. 400만 원 나왔는데 분납 안 돼. 그때 뭐래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다 이번에 10만 원 내고 지금 돈이 없으니까 9월 달에 390만 원 낼게. 이러면 은평으로 뭐 먹고 살아? 그죠? 손가락 빨아야 되잖아. 그죠? 이 엄동설언해. 그래서 네 맘대로 안 되는 거야. 법으로 금액을 정해줬어요. 그럼 잘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250만 원이 초과되었을 때만 분납이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분납을 하게 되면 이 말의 의도는 요 납부 기한 여기까지 최소한 얼마는 받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250은 받겠다는 얘기잖아. 왜? 초과 금액만 나눠낼 수 있다는 얘기는 최소 250은 무조건 받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단 최소 250은 내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분납을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시험은 어떻게 내요? 이런 식으로 지문 나올 수도 있고 주로 뭘 내요? 얼마가 나오면 얼마를 분납, 즉 얼마를 여기서 얼마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해놓고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요 분납 기간 내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 최대 가능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조문은 이렇게 돼 있죠. 조문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5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세금이 재산세가 500 이하로 나왔어. 그러면 얼마를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나눠낼 수 있어요. 왜? 얼마는 기본 내야 되니까 250은 내고 나머지 초과되는 금액을 나눠낼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500이 초과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얘가 500 이하건 500 초과건 결론은 납부 기한에 둘 다 최소 얼마는 내야 돼? 250. 그런데 얘는 50% 그러면 안 되죠? 왜 400이 나오면 50% 그러면
200밖에 안 되잖아. 근데 500 초과는 50% 해도 얼마 넘어? 250은 되잖아. 그래서 500만 원 추가로 나왔을 때는 얼마? 100분의 50 이하 반절까지 나눠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둘 다 뜻은 둘 다 어쨌든 250은 내야 된다. 이게 내포가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시험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00이다. 그죠? 그럼 좀 전에 말한 대로 얘가 400만 원, 400이 나왔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좀 전에 이렇게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그 다음에 9월 30일 4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 최소한 이때 얼마 내라는 거야. 그죠? 250 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얼마? 최대 150만 원까지는 나눠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 말은 최대로 15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만약에 300만 원 먼저 내고 나중에 100을 낸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되죠? 내가 250을 내야 되는데 가서 나 그럼 이번에 300만 원 먼저 내고 나중에 100만 원 낼게. 그럼 담당 공무원이 안 돼요. 이번에 무조건 250만 원만 내셔야 돼요. 법에 300을 왜 내요? 나중에 150 내세요. 이래요? 아니잖아. 그죠? 그치? 제일 좋은 건 일시불이야, 이들은. 근데 이게 지금 나눠 거두라니까 법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하는 거지. 먼저 많이 내겠다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400 나왔는데 분납하실 거죠? 얼마 분납할 거예요? 분납? 깔끔하게 하자. 깔끔하게 와. 반땅. 돼, 안 돼? 깔끔한 건 본인이 깔끔한 거지. 반땅이면 200, 200이죠? 엔테한데. 안 돼요. 왜? 400일 때는 150이 최대 분납 금액이에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리한다 했어요? 총론할 때 설명했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오면 이렇게 해요. 법에 정한 분납 기준 금액하고 50%, 그 금액의 50%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을 먼저 낸다. 이렇게 고르면 돼요. 요것만 알면 나머지 종부세, 양도세 똑같아요. 400이 나왔어. 그럼 시험 문제 최대 400일 때 최대 분납 금액은 그러면 기준이 250이잖아요. 그리고 50%가 200이잖아. 그죠? 그럼 그 중에 큰 거 250 먼저 내고 나머지 얼마? 150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700이 나왔다. 그러면 250하고 반절 350. 큰 금액 350. 나머지 350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얘는 그러면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기준 금액은 똑같거든요. 250. 기간만 얘가 2개월이고 종부세는 6개월이에요. 분납이. 그럼 얘는 똑같겠지. 금액은. 근데 양도세는 분납 기준 금액이 1000만 원이거든요. 1000초가. 그러니까 어떻게 풀면 돼요? 1000만 원하고 50% 비교하면 되겠지. 똑같잖아. 그럼 만약에 1500이 나왔다. 양도세가 1500만 원이야. 얼마까지 분납이 가능하니? 그럼 어떻게 푸시면 돼? 1000하고 50% 750. 둘 중에 큰 거 1000. 나머지 얼마? 500. 됐죠? 이렇게 풀면 돼요. 그리고 이 기준만 알면 뭐 얼마 분납할 건지는 충분히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분납이 가능하다. 시험에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거 많이 한 거니까 나중에 틀리진 않아요.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죠. 지자체장은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500만 원 이하이면 얼마? 250 초과 금액을 기한 지나고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맞지? 그죠? 이렇게 나오고 보통은 숫자로도 많이 나옵니다. 뭐 정답으로 여러 번 나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분납 얘기는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죠? 보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교재 쭉 있는데 됐죠? 읽는 거 가능하면 1월 달에 쭉 할 때 출처가면서 읽을게요. 오늘 설명만 잘 들으시고 어차피 잃어버릴 거잖아. 그죠? 공부는 어차피 그리고 언제 할 거야? 1월 달부터 할 거잖아요. 그런 결심했죠? 나 1월 네? 네, 오늘 하면 끝나죠. 이제 공부를 이제 1월부터 하려고 비장한 각오로 지금 하고 있잖아. 요렇게 대충 마무리하고 내가 1월부터는 열심히 할 거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결론은 뭐야? 1월 달에 하려고 했더니 열심히 할 때 중간에 뭐 있어? 아이씨, 구정 있어. 열받네, 진짜. 또 시댁 가야 되고. 또 짜증나죠? 공부할 여건이 안 되네, 씨. 1월 달에 또, 그죠? 1월 지났어. 그럼 뭐야? 2월 달 되면, 아휴, 이렇게 된 거? 꽃피는 춘삼을 되면 공부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시험 공부 언제 해? 시험 보러 가서 그날 공부해? 막 쉬는 시간에, 야, 지금에서 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야. 공부는 항상 언제 하는 거야? 내일 하는 거야. 그죠? 공부는 항상 언제? 내일부터 해요. 내일부터. 그죠? 그럼 안 되는 거야. 항상 지금부터지. 그죠? 아이고, 명절도 끼고 이제 또
그죠? 이번 구정이 중간에 있어요. 1월 20 며칠인가, 있죠? 그래서 뭐 그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 거 보시고. 자, 보시고. 그다음 여기 보세요. 소액징수 면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법 과목이 법률도 그렇고 다 경제 학계도 그렇고 용어잖아요. 그게 경제 용어고 법률 용어거든요. 그 여러분 용어를 어떻게 만든 거냐면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내용을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짓지 뜬금없이 짓진 않아요. 그럼 예를 들면 얘가 지금 그러면 그 법률 용어를요. 저는 공부할 때 일단은 외우긴 하는데 가능하면 그 용어를 해석을 해보는 거야. 한자니까 그대로 대충 해석해보면 큰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큰 틀은 알 수 있어요. 얘가 대충 무슨 얘기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그 용어가 나오면 다는 몰라도 대충 얘가 뭔 얘기인지는 알아요. 근데 그걸 그냥 대놓고 외워버리잖아요. 그 뜻 자체를 기억을 못하는 거야. 저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개인적으로. 얘 같은 경우 보면 소액 징수 면제잖아요.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소액은 징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그게 소액 징수 면제 뜻이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소액 징수니까 소액이 얼마인지를 알면 되는 거지. 이때 소액이 얼마냐면 2,000원 미만이거든요. 그 결론 얘가 재산세가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소액 징수 면제 뜻입니다. 그럼 얘가 왜 하는 거냐면 징세비 절감이라 그래요. 우리가 징세비를 절감한데 징세비가 뭐냐면 세금을 징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 재산세는 고지서를 내보내잖아요. 그럼 고지서 보낼 때 원가가 들어가잖아. 고지서 보내면 우표 붙여요 안 붙여요? 우표값 들어가요. 우표값 내야 돼. 지자체도. 그러니까 걔가 그럼 이 말은 얘가 고지서 한 장 보내는데 원가가 얼마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렇지. 2,000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근데 그보다 작은 금액을 걷기 위해서 이 비용을 투자하면 손해잖아. 그러니까 징수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얘기겠지. 내가 재산세 내보는 게 꿈인데 이번에 갯돈 타가지고 드디어 부동산 하나를 샀어. 그래가지고 꿈에 그리던 재산세를 내게 돼가지고 떨려가지고 7월 달에 막 우편 배달 올 때마다 가서 왔나 안 왔나 구경하는데 안 와. 7월달, 9월에 나오나? 그래서 9월 달에 가서 또 한 달 기다려. 그래도 안 와. 열받죠? 은평구청에 전화했어요. 뭐라고? 이야, 내가 말이야. 이번에 부동산을 6월 1일 전에 샀는데 왜 재산세 부과하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500원이랍니다. 네, 1,500원입니다. 그러니까 1,500원이니까 고지서 보내야지. 그때는 뭐래? 안 된답니다. 왜? 고지서 작성 원가가 2,000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1,500원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징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뭘 내느냐? 이렇게 내죠. 그러면 2,000원이면 징수하니 안 하니 이렇게 내는 거야. 시험은 실질 기출로 2,000원이면 징수해 안 해요. 재산세가 딱 2,000원이야. 그럼 걷어 안 걷어? 걷어야지. 왜? 2,000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하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고 1,999원까지 징수 안 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부터 내야 돼? 2,000원. 시험을 그렇게 내는 거야. 그럼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끝. 이게 아니라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라고 아예 하고 가는 거야. 왜? 나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미만이면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떨어진다니까 가만히 있을 새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게 가능한 애들은 같은 걸 외우더라도 그렇게 대입해가지고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쨌든 간에 아예 이런 생판 모르는 것만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다른 것도 보면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오히려 순서가 정리가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걸 보시고 이걸 소액징수 면제 그래서 재산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교재는 거기 227페이지 7번에 있죠. 227페이지 7번에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보시고. 자, 그래서 이건 10번은 뭐냐면 이건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걸 보세요. 이렇게 우리 신탁재산 할 때 얘가 위탁자거든요. 이를 수탁자라 그래요. 위탁자, 수탁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만약에 A하고 B를 부동산 가지고 있다. 얘한테 신탁을 만약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실제 주인은 위탁자인데 명의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이 기관에 맡긴 거니까 을 앞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명의는 얘 앞으로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한 재산세
법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얘라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얘가 세금을 체납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강제 징수를 하겠죠? 그럼 일단 얘가 체납을 하게 되면 이 갑의 이 명의, 갑 명의에 다른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얘가 C라는 부동산이 있어. 그러니까 A, B, C 세 개를 가지고 있다가 두 개 A하고 B만 뭘 한 거야? 신탁을 했어요. 그럼 C는 본인 명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요 재산을 체납하게 되면 어떻게 돼? 과세권자는 요 C 부동산에 대해 강제 징수를 하겠죠. 공매 같은 걸 해가지고 압류해버려요. 압류해서 공매 처리하겠지. 그런데 그래도 부족해.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 수탁자는 요 신탁 재산 A, B로 얘가 못 낸 세금을 뭐 할 수 있다?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없으면 이 법 규정이 없으면 문제가 뭐예요? 얘 건 맞아요. 이게. 근데 명의가 을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을 앞으로 돼 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얘가 세금을 해서 체납해서 부족하다고 이걸 갖다 강제징수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규정이 생긴 거지. 왜? 이게 원래 수탁자였다가 위탁자로 개정된 거거든요. 재작년에. 그 개정이 되면서 이 규정이 생긴 거야. 왜? 옛날에 이게 없었거든. 그 다음에 이게 좀 뭔가 불합리한 거야. 세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거지. 그래서 아예 이 규정 자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이 규정 때문에 이 신탁 재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안 내게 되면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근데 시험을 내면 뭘 내겠어요? 이거 이런 게 저는 제가 볼 때 이런 걸 낼 것 같아요. 여기를 안 고쳐. 여기 고칠 것 같죠. 막 복잡하게. 아니고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내겠지. 있다 없다 오히려. 왜냐면 이 비슷한 전례들이 있거든요. 기출로 나온 전례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애들은 있다 없다를 가지고 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요 신탁 재산 관련 얘기는 또 가면 1월 달에 정리를 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해석해 보세요. 그대로. 세부담 상한 이 뜻이잖아. 그럼 세가 세금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무슨 세금을 말해요?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재산세 배우고 있잖아. 그럼 무슨 뜻이야 이게? 재산세를 뭐 할 때? 부담이 뭐야? 낼 때, 재산세 낼 때, 우리 재산세 우리가 내잖아. 네가 재산세를 부담할 때 낼 때 뭘 둔다는 거야? 상한. 무슨 뜻이에요? 재산세를 내는데, 여러분이 내는데 법으로 상한선을 정해놓는다는 얘기죠? 한도니까 무슨 뜻이야? 세금이 그거보다 더 나오면 어디까지만? 그렇지. 그 상한까지만 걷겠다는 얘기야. 그럼 세금을 덜 걷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세부담 상한 제도예요. 자, 이거는요. 재산세하고 종부세에만 있어요. 세부담 상한 제도가. 왜냐하면 세금이 얼마가 나왔는데 그걸 다 안 걷고 깎아주겠다는 얘기잖아. 결론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걔네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세금을 더 걷어가지 깎아주진 않거든. 일부러. 근데 법의 규정을 만들었어요. 자, 왜 그러냐. 그것도 재산세, 종부세 있고 취득세 같은 애도 없어요. 양도세도 없고. 자,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얘가 보유세잖아요. 그죠? 세금을 누가 계산해요? 과세권자가. 예를 들면 은평구에서 계산해요. 뭘 가지고? 공시가격. 자, 공시가격 누가 정해요? 우리가 정해? 아니잖아. 과세권자가 정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해? 돈만 내. 우린 돈만 내잖아. 고지 나오면. 근데 작년에 100만 원 나왔는데 올해 200 내래. 그럼 공시가격 확 올라갔다는 얘기잖아. 지네가 공시가격 결정해서 올렸는데 그래놓고 나한테 세금을 2배 내래?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한도를 정해주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는. 종부세도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는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는 거야. 취득세 같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세금이 너무 많아. 안 사면 되거든. 그죠? 근데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왜? 고지서가 나와버리니까 둘 다. 그래서 그 두 개만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작년에 100만 원을 냈어요. 세금을. 근데 올해 23년에 200이 나왔어. 2배가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야? 올해 세금 낼 때 이거 다 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전년도 낸 금액에 이 세부담 상한이요. 1.5배가 기본이에요. 100분의 150. 그러면 전년도 낸 금액에 100분의 150까지만 내란 얘기지. 그럼 100에 100분의 150이니까 얼마야? 1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올해 얼마가 나왔어? 200. 그럼 얼마만 내란 얘기야? 그렇지. 150.
그럼 얘는 고지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걔네들이 작년에 100인데 올해 200이 나오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150만 원만 보내요. 얘들이 뭐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다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 대입하면 딱딱 나와요. 지네가 알아서. 그러면 알아서 150만 원. 그럼 150만 내는 거야. 이게 세부담 상환 제도예요. 그래서 200 안 내고 150만 원만 내는 거지. 그죠? 이걸 세부담 상환 그럽니다. 근데 비율이 부동산은 100분의 150인데 주택은 금액대별로 좀 달라요. 혜택을 주는 거지. 주택은 우리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3억 이하면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이에요. 5%, 10% 최대 몇 프로? 30%까지 되는 거지. 150이 아니라 최대가 얼마야? 130이에요. 그죠? 혜택을 주는 거지. 근데 이제 사실은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에 개정된 게 뭐냐면 여기 법인수의 주택 있잖아요. 법인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그냥 100분의 150이에요. 작년까지 어떻게 해요? 2021년도까지는 똑같이 개인이건 법인이건 이렇게 해줬거든. 혜택을 줬죠. 근데 법인은 주택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거야. 무조건 150%까지 세금을 내라는 얘기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은요, 제일 많이 규제를 하는 게 법인이에요. 법인이 주택을 파는 건, 사고 파는 건 엄청 규제를 해요. 왜냐면 다 투기를 뭘로 하는 거예요? 법인이 투기를 하거든요. 걔네들은, 법인은요, 이제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럼 팔 때 양도세를 안 내거든요. 걔는 뭘 내요? 법인세를 내요.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율이 낮아요. 지금 현재 최대가 25%인데 그때 올라가 25%인데 22%인 거였어요. 그랬다가 노무현 정부 때인가 어떻게 25, 그러니까 아니죠.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5% 올렸다가 어제 또 막 해가지고 낮추자 해가지고 1% 낮췄어요. 1%인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랑은 더 낮추자. 원래대로 가자 하고 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해서 하다가 결국 협의를 해서 1% 낮춘 거야. 그래도 20몇 %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세금이 부담이 없는 거야. 비용도 많이 떨고 투기 엄청 했거든요. 지금 못해요. 왜? 취득세 법인은 12%예요. 취득세가. 주택 사면. 집 사면 12% 내야 돼. 그리고 재산세 세부담 상환 높죠? 이건 안 거든요. 법인 종부세를 주고요. 종합부동산세가 법인은 모든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해서는 법인 명의로 갖고 있기가 쉽진 않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규제를 해놨는데 또 지금 이제 정부에서 풀고 있으니까 종부세 규제 풀죠. 뭐 취득세도 푼다고 얘기하는데 되지는 않겠지만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안 되겠지만 뭐 취득세를 중과세 뭐 그걸 없애겠다는 얘기잖아. 2주택 중과세 안 하고 3주택도 뭐 12%짜리인데 뭐 8% 4% 낮추겠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죠? 근데 그걸 낮춘다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나요? 취지가 그거예요.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걸 풀어주면 누가 집을 사겠어요? 있는 사람들이 사겠지. 그게 거래가 된다는 얘기잖아. 웃긴 얘기죠. 그건 지네끼리 하라는 얘기잖아. 지네끼리.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얘기죠. 근데 그걸 풀면 결국 걔들이 뭐 하겠어? 또 투기를 하겠지. 주택 투기해서 또 건축왕, 빌려왕 이런 거 생기는 거지. 결국 다 서민들이 다 피부는 거예요. 근데 논리가 뭐 걔들 논리도 딱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기꺼이 해놓고서 잡아놓고 이제 와서 그 풀어버리고 종부세 풀어버리고 그러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좀 없어져야 돼요. 주택을 가지고 투기 수단을 잡는 게 없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죠. 근데 그걸 못 잡는 거야. 제가 볼 때 잡을 수 있어요. 밀어붙이면. 근데 정권이 눈치를 보잖아. 이 새끼들이 지가 되면 여기 얘들 눈치 보고 얘들 보고 지네 입맛에 맞게 이렇게 비유 맞추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 진짜 국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안 하겠죠. 그죠? 걔들이 뭐 국민 얘기 듣겠어요? 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취득세도 개정하는 얘기가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거는 정부 아니기 때문에 뭐 야당에서 반대하면 절대 안 되는 거. 법률 개정을 해야 되고 국회에서. 그죠? 근데 들어줄 리가 없겠죠. 이번에도 받으시던 거잖아. 이번에 종부세도 막 시끌시끌하고. 그 주식 금투세 그건 유예됐어요. 금융투자소 그 있죠. 주식 과세하는 거. 2년 유예됐어요, 이것도 이번에. 반대하는데 유예됐고, 근데 이제 대주주 기준이 10억까지 대주주로 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뭐 10억 이상 주식 갖고 계신 분 대주주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죠? 이번 주가 다 팔아버리죠. 개인이 다 팔겠죠. 왜? 대주주가 되면 골치 아프거든. 세금 많이 나오니까 그걸 면하려면 어떻게 돼? 다 팔아버리는 거 막 지금 연말에 막 다 팔아버리는 거 막. 그러니까 주가 쭉쭉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근데 그게 100억으로 올리자고 했는데 야당에서 반대했죠. 10억으로 가자. 그대로 가고 나머지는 유예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5천만 원 이상이면 양도세 20 몇 프로 막 내고 그랬거든요. 그게 2년간 유예가 됐죠.
개미 군단들한테 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세법은 이제 그러면 주식 같은 것도 양도세에 그냥 있는 거죠.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개정했으면 또 바꿔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세부담 상한은 얘하고 누구만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건 법인은 작년에 개정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급될 여지도 있어요. 만약 이렇게 되겠죠.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3억 이하면 100분의 105다. 그럼 땡 틀린 거지. 금액과 무관하게 150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세부담 상한 그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숫자라기보다는 그냥 세부담 상한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고 주택은 예외가 있다. 그 정도 감만 잡으시면 되지. 막 자꾸 얘기하자면 숫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안 해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야 이게 나중에 이해가 되지. 이거 외웠고 얘가 뭔 말인지 모르면 소용없어요. 숫자 외워도. 그죠? 자, 교재는 뭐 229페이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거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비과세가 나옵니다. 자, 230페이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요. 자, 국가는 다 어차피 비과세예요. 모든 조세가. 그죠? 얘네 과세권자잖아. 그리고 항상 외국 정부는 뭘 적용해요? 상호주의를 적용해요. 상호주의가 그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죠. 같이 때리면 같이 때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면 여러 개를 내겠죠. 근데 만약에 지문이 하나 정도 나온다 치면은 국가는 항상 기본 많이 나오고요. 올해 다시 이게 나오긴 했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3번 많이 나와요.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어디래요? 통제보호구역. 민통선 들어보셨죠? 민통선. 민간인 통제구역. 군시설 보호에서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전방은 철책금 그쪽은 막 당연히 민통선 있고요. 여기 파주. 경기도 파주는 예능 프로에도 나왔었어요. 옛날에 뭐 백년선임 할 때도 거기 보면 그거 할 때 거기 자기 장인이 그 민통선 안에 살아가지고 뭐 들어가고 거기는 앞에서 뭐 군인들이 막 검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민간인 통제구역은 잘 보세요. 내 땅이 거기 있는데 통제가 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비과세. 그런데 이게 나오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를 물어봐요. 비과세인데 전답과수원 대지는 안 돼요. 그 쟤를 물어보는 거야. 쟤는 비과세가 안 돼. 뭔 얘기냐면 그 TV 보시면 민통선 안에 사람 있죠.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뭐 행위자를 받지만 어쨌든 들어가서 뭐를 해?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사니까 니들은 비과세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얘가 나오면 전답 과수원 대지는 뭐 제외 이 말이 꼭 나옵니다. 그럼 쟤네들은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 그걸 우리가 나중에 강조를 하는 거죠. 이런 애들은요 나중에 임야가요 여기 이름 보세요. 공원 자연 보존 지구라는 게 있대. 딱 듣기만 해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깝깝하죠. 그치? 하여튼 땅은 여러분 자연자 들어가고 보존자 들어가면 무조건 안 좋은 거야. 그리고 뭐 농지 같은 건 야 농지가 반듯반듯하대. 막 직사각형으로 겁나 이쁘대. 그런 거 안 좋은 거예요. 농지가 논이 반듯반듯하다니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말해 옛날에 경지정리했다는 거야. 농지가 반듯반듯하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야? 절전농지라는 거거든. 그럼 개발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농지는 반듯반듯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환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안 좋아요. 왜? 개발 못 해요. 얘는 3종 세트죠. 공원자 들어가면 끝난 거죠. 근데 자연도 들어가고 거기다 보존까지 하겠대. 근데 그 임야가 여러분 거래. 무슨 얘기야? 이런 임야는 길이길이 후손에게 물려줘야지.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그러니까 뭐 해줘? 비과세. 쓰러지는 거죠. 공원, 자연, 보존, 지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이렇게 있는데 그냥 듣고 그냥 잃어버리시면 돼요. 자, 도로 있죠? 여러분 도로는 비과세죠. 왜? 도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거잖아, 소유가. 그죠? 근데 사설도로라는 게 사설도로가 뭐야? 그죠? 개인이 우리가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도로를 만들 수도 있죠. 내 땅에다 만드는 건 상관없잖아. 근데 사설도로는 비과세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줘요. 그런데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언제?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자기 땅을 여기 밟고 가면 금방 가는데 여기를 안 밟으면 뺑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땅에다 자기가 도로를 내놓고 뭐래? 아, 이게 마음대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하세요. 이런 사람 누가 있냐는 거야. 있다는 거지. 이런 훌륭한 사람이. 그게 뭐죠? 비과세. 그래서 여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를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지. 요새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뉴스 가끔 보면 막 도로 막아가지고 막 그죠? 거기 막 콘크리트 막 이렇게 쳐놔가지고 막 펜스 쳐놔가지고 막 거기 가려면 뺑 돌아가야 되고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옛날부터 스님이 그거 스님이 그 입구를 막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돌아가는 한참 시끄럽거든요. 근데 내막을 들어보면 다 사연이 있는 거야. 이 스님이 그렇게 할 정도까지는 벌써 엄청난 죄가 있었던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욕만 하는 거지. 뭐 어떻게 저기다 종교인 스님이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냐. 근데 그때 한번 뉴스 TV 나왔는데 보니까 말도 못해요. 그 피해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걸 막았겠어. 못 들어오게. 그죠? 근데 나쁜 놈들 있죠. 실제로 나쁜 놈들도 있어요. 옛날에 강릉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강릉에 그걸 많이 만들잖아. 뭐 이렇게 카페 같은 걸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외지인들이 와서 거기를 하는 거야. 커피거리 막 이런 거에서. 근데 이런 뉴스 이런 게 나왔어요. 여기 딱 얘가 산 거예요, 이미. 여기다 카페를 쳤어요. 근데 여기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집이 여기 있는 거, 할머니들 사는 집이. 이 통로가 그냥 왔다 간스폰상 도로예요. 그죠? 실제 땅이, 얘 땅이, 해보니까 얘가 이제 사서 측량을 해봤을 거 아니야. 이만큼 얘 땅인 거야. 이님이 이걸 해가지고 펜스를 치면서 측량해서 여기 펜스를 쳐버린 거야, 이렇게. 담을 쌌어요. 그 문제가 뭐야? 도로가 간수방에서 좁잖아. 골목이니까. 얘가 이만큼 줄은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다가 휠체어 있죠, 휠체어. 못 들어가. 막아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근데 나이 드셔가 걸어가야 돼, 여기를. 얘 때문에. 뉴스 나왔어. 이 새끼 뭐라 그래요? 지 땅인데 왜 그러냐는 거야. 맞는 말이 지 땅 맞아요. 이 세상 이런 세상이야. 이게 얼마 차이도 없어. 이거 별거, 얘는 아무 지장도 없는 거야. 어차피 지 거잖아. 이걸 했다니까. 측량해서 이렇게 딱 벽을 딱 쳤다니까? 벽돌을 싸가지고 막아버렸다니까? 그게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만큼밖에. 못 들어가, 여기를. 그 나이 드신 분이 다리 천천하신데 어떻게 걸어가야 되게 한참 걸어, 힘들게. 근데 얘는 어랑것도 안 해. 이런 놈들은 얼굴 뻔뻔하게 사고 젊은 놈인데, 난 이런 새끼들 망해야 돼요. 지 부모도 왜 그 생각 안 하지? 자기 부모도 있다는 거지? 그 생각은 사람들이 대가리에 머리에 든 게 없어. 아니 자기 부모도 있는데 똑같은 걸 당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나이 안 먹을 것 같아? 다 나이 들어요. 우리도 나이 젊을 줄 알았잖아. 지금 봐봐, 나이 먹고 이제 우리 그런 나이 더 들겠죠.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 교육을 그렇게 안 하니까. 지도 젊을 줄 알아. 항상 젊을 줄 알아. 지도 똑같이 당해. 저 젊은 놈한테 뜯어가는 거야.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것도 그 문제잖아요. 그죠? 앉아가지고 젊은 것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앉아서 뻔뻔하게 앉아가지고 임산부 이제 할아버지도 안 앉는 자리를 젊은 것들이 툭 해서 앉아가지고 임산부도 아닌 것들 앉아 다리 꼬고 앉아서 핸드폰 보고 앉았고 진짜 싸가지 더럽게 없죠. 그런 것들은. 그죠? 그런 거 보면 아유 저 부모가 어떤 부모가 저런 게 나가지고 길었나 싶죠. 그죠? 인간이 들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리를 양보하면 안 앉으세요. 왜 그분도 자존심 있거든. 자존심. 내가 왜 구걸하다시피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앉으세요 그러면 안 앉는다고 그래요. 됐다고 그래요. 아니라고 저 내린다고. 저는 사실 그런 거 보면 제 앞에 있으면 못 앉아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지금도. 어제도 전철 타는데 할머니 막 나이 드시면 여기 딱 서 있는데 제가 일어났죠. 일어나서 이제 앉으시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근데 저 내려요 그랬어요. 그때 앉으시는 거예요. 내 옆에 어린 것도 쫙 앉아 있었어요. 걔들은요 끄떡도 안 해요. 참 나라가 잘못됐죠. 그렇죠? 나 그거 볼 때 울컥한다니까. 짜증나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걸. 그죠? 귀하다고. 여기까지 해보실게요. 자, 행정관청으로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개발해가지고 이제 이미 철거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아직 철거를 못한 거지. 근데 이미 결정된 거잖아. 그러니까 비과세인데 시험은 그걸 내는 거야. 토지는 안 돼요. 건축물만 비과세가 되는 거야. 왜? 토지는 철거하는 게 아니잖아. 뭐만 철거해요? 그치. 건축물만 철거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되는 거죠. 토지는 비과세가 안 된다. 이제 그런 걸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비과세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재산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종부세는 간단하니까, 그죠? 가볍게 마무리 짓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